오늘 함께 하실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장해찬 평론가,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앤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요, 기자들 앞에 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시 시행하는 것과 10월에 시행하는 것, 연내 추진하는 것들 다양하게 했는데 전에 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장 의원님, 검찰하고 지금 법무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선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순환 구조로 해가지고 검찰개혁이 빨리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검찰 내의 총장의 권한으로서 개혁안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사용해서 개혁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발표에서 보면 조국 장관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사법농단 검찰 수사 때 75일간 2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이번 이 과정에서는 37일간 7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내는 정말 3번째 강제 소환 수사를 했고요. 예. 딸은 2번에 걸쳐서, 아들은 16시간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미 정말 이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가 이미 진행된 과정에서 예. 검찰 개혁이라는 임무는 철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그게 조 장관 관련 수사 때문에 개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법무부에서도 오늘 조 장관 수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요. 검찰 개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이 개혁이 된지 안 된지 판단하는 기준은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악을 잡아내는 수사를 검찰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있냐 못하느냐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조차 참 한심한 것이 일 잘하면 관용차 쓰면 어떻습니까? 검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열거하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획기적인 것이 있지 않았다 애초에 이걸 방증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 저는 정치적 수순으로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검찰 개혁을 생각하는 몇 가지 던져놓은 다음에 그거 이제 발표한 다음에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했으니 저는 이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던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들이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국민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럼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전용 차량 없애는 거였어? 파견 검사 최소화하는 거였어? 이렇게 했을 때 뭔 소리냐 저게. 예를 들어 국회 개혁하라고 정치권 개혁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큰 권한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꼭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면은 KTX나 이런 거 이제 무료 이용 특권 없애겠다. 아니면 공항 귀빈실 없애겠다. 그게 무슨 정치 개혁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또 이제 희화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발뺄 수순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그 발뺄 수순이라는 게 출구 전략, 조 장관의 출구 전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진짜 조국 장관이 만약에 정권과 여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철회하는 것이 본인을 파면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 부담이 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요구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물러나는 것도 얼마나 정치적으로 본인이 타격이 입을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뭔가 성과를 어느 정도 좀 만들어놨다고 주장한 뒤에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것, 본인 자진 사퇴하는 방법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의도권에서는 여권 인사들과 얘기를 해봐도 이건 조국 장관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거 외엔 답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조국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구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뭐 관용차라든지 아니면 뭐 파견 최소화한다. 이거 먼저 검찰 쪽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예. 이런 거 받아주고 몇 개 하면서 나 덕분에 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촉진되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다음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형식적인 구호로 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국 장관이 아까 그 장경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사실상은 예전에 나온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국 장관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사퇴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형식적인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도 일단 검찰에게 보고하라고 그랬고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뭔가 하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 사실 개혁안 먼저 들고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 지시하고 하루 만에 나왔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들고 나온 이후에야 조국 장관의 법무부발 개혁안이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서두른 것은 서초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사람들은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이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조국 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은 별개라는 걸 윤석열 총장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수사를 계속 하겠다. 그렇죠. 오히려 수사를 더 엄정하게 계속 하겠다는 뜻이 검찰발 개혁안의 뜻인 것 같고 법무부발 개혁안 저는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내용만 살펴보면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봤을 때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은 검찰 내부의 비위를 더 열심히 잡아내겠다는 것이지만 잘못 악용된다면 법무부와 대통령 청와대에서 앞으로는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루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좀 같이 나왔으면 악용된다면? 네, 보완책이 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나 형사 사건이 이제 비공개되게 되면 기존에 공개되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예. 재벌이나 대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루된 문제가 공개 소환이 되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과연 비공개됐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는가. 역시나 공개 수사의 대상이 되는 재벌 대기업이나 정치인 같은 기득권들이 오히려 이번 검찰 개혁안에 남몰래 웃을 수도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국민의 알 권리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게 김지영 의사 글쎄요.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지금 광화문이랑 서초동으로 양쪽으로 나누고 있는데 네네네. 국민들은 이 집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거 검찰 개혁 하나만 보면 그 대다수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어요. 조국 장관 전에는. 근데 조국 장관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판도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광화문 집회가 이제 50.9% 그리고 서초동 집회, 검찰 개혁 서초동 집회가 47%로 오차범위 내로 팽팽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공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네네. 쪽 집회에 공감하냐는 그렇습니다. 예, 질문이에요.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 공감이 50.9%, 검찰 개혁 서초동 집회 공감이 47%. 오차 범위 내로 팽팽하지만 광화문 집회에 좀 더 공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수랑 한나라당 지지층 대다수는 뭐 조국 사태 광화문 집회에 당연히 공감을 할 거고요. 또 진보층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 서초동 집회를 더 공감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이 정치 참여도가 처음으로 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결집했고요. 그리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이 중도층의 양상이 중도층이 그 광화문 집회의 소폭 더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차범위 아니지만은 광화문 집회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좀 더 높게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 하루하루 견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요. 일요일에 조국 장관의 행보가 한 언론사에 포착이 됐는데 미술관을 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글쎄 뭐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휴일에 본인이 미술관을 가든 뭐 어떤 여행을 지키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라고 보이는데 조대진 변호사 글쎄요.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는 미술관을 본다. 지금 가족 수사와는 별개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본인한테 주어진 일정들을 다 소화한다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일선 그 언론에서는 관용 차량과 소형 비서를 휴일에 사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하는 것 자체를 들어보면 공적인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설명하는 걸로 봤을 때 본인의 그 직무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수행비서 2명을 휴일에 포함시켰느냐 여부는 이제 또 다른 쟁점인데 이준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공적인 일도 있었다고 법무부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그게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요즘 보면요, 그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각자 장부쓰라 그러고 비용 인정하는 데 있어서 까다롭게 세무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건 지금 이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비서라든지 아니면 수행비서나 아니면 관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 누가 봐도 사적 모임이죠. 미술품 관람하는 것이 본인의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검찰 개혁 같으면 공적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명하든 간에 이 부분은 오히려 자세를 낮춰서 해명하기 좋다. 지금 이제 그 법무부 측의 해명을 보면은 정무직인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대로라면은 뭐 다 일이죠. 그러면은 사실 저 차 타고 딴 데 아무데나 가도 일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게 항상 지적되는 것이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타인만큼 엄격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지적받고 있는데 예. 타인에 대해서 했던 말들 갖고 지금 다시 뭐 언급하긴 그렇지만은 조금 더 엄격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은 갖고 있을 겁니다. 잘 예.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 갖고 이제 검찰이 막 계속 구속시키려고 할 때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그때 뭐 정강인가요? 한 회사에 뭐 법인 차량을 리스해가지고 그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보도하면서 도덕성 문제 삼았거든요. 예. 저건 관용차입니다. 개인 회사의 법인 차량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일가가 지금 저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생은 오늘 영장심사를 받고 또 정빈 부인은 세 번째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요, 조 장관의 생각은 어떻다고 보세요? 어찌되건 정무직,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휴가를 굳이 쓰지 않는다면 휴일 뭐 평일이 없거든요. 예. 대부분 다 공식 일정과 공개 일정들이 많은데 공개 일정과 비공개 일정 중에서 만약 언론 노출을 꺼렸다고 한다면 아마 민간 차량 혹은 본인 개인 차량으로 이용을 했을 겁니다. 예. 하지만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검찰 수사를 임하면서도 검찰 개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또 읽혀지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 관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당연히 그 지금 현재 일거수일투족을 기자님들이 또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떳떳하게 나의 공식 일정을 또 개방하겠다라고 보인 그런 의지로도 읽힙니다. 보여주려는 의도도 조금은 있었을 거다. 근데 장현찬 평론가 글쎄요. 저렇게까지 지금 온 뭐 조국 정국이라고 할 정도지만은 언론이 저렇게까지 휴일에까지 장관을 쫓아가서 보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워낙 초미의 관심사, 그런 네. 관심을 받고 있는 장관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력이 자체를 저는 탓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우리가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게 되면 특히 저는 뭐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 이런 청문회들이 떠오르는데 관용 차량 어떻게 사용했는가? 관용 차량을 비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 자리에 조국 장관 본인의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서 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수행비서 대동했을 확률이 높고 운전기사와 관용차를 함께 몰고 나갔다면 조국 장관이 이전에도 지적받는 수많은 문제, 공적인 문제와 사적인 문제 잘 분간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나온 검사팀장에게 전화한 것, 본인은 사적이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공적인 외압이다. 네. 이런 주장이 또 거셌던 것인데 주말에 차를 사용하는 일정마저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 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이런 것을 캐치해낸 것을 두고 저는 기자들의 취재열을 탓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법무부가 조금 더 구체적인 해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